이제는 3단원 경우의 수 들어갑니다. 함수 단원까지 끝나고요. 여기부터는 경우의 수인데 여기를 계속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은 딱 하나야. 왜 하필 이게 여기 들어왔을까? 이게 큰 의미가 없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교육과정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수학하가 애매한 거야. 뭐 집어넣기. 근데 어려운 거 집어넣자니 너무 두꺼워지고 쉬운 거 집어넣자니 해서 애매한 확률과 통계에 있던 애매한 부분만 잘라서 여기 집어넣었어. 그래서 과연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할 정도의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어느 정도 수학 진로를 예측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 본인이 그 함수 쪽을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미적분 단원이 조금 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 상에서 했던 원방정식 쪽이 본인이 좀 맞다 하는 친구들은 기하 과목이 잘 맞고요. 오늘 하는 게 맞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돼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세 과목 중에 하나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직접 세는 것도 좋지만 일일이 계산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을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울 거는 경우의 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걸 설명을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분류입니다. 분류.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류야. 이 분류라는 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를 나눠서 일일이 세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옷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입진 않아요. 한 벌로 이렇게 입거든요. 근데 한 벌로 이렇게 입을 때도 이 옷이 이거고 저 옷이 저거 이렇게 짝을 맞춰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집에 가면은 보통 계절별로 옷을 정리를 해요. 상의를 계절별로 정리하고 하의를 계절별로 정리해. 내가 편하게 입기 위해서. 그거는 내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옷을 이거 입어야지 결정하고 입고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의 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좀 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건을 분류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분류라는 거. 앞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은요. 영어로 하면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내가 경우의 수를 세야 하는 그 일, 그것, 생긴 것, 그것을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경우를 몇 가지인지 셀 때 표현하는 수를 경우의 수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어느 종류, 그러니까 몇 개의 사건이 될 수 있는지의 개수를 세는 것. 그것을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것, 이게 사건이야. 그럼 주사위가 던짐으로써 생기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 있겠죠. 그 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화시켜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걸 수치화시킨 걸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걸 사실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합의 법칙, 두 번째 곱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가 m이야. 두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가 n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야.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를 여러분들은 집합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 첫 번째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할게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M, 일어나는 경우를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여기가 없어야 돼. 그럼 집합의 관점에서 교집합이 없다는 뭐죠? 서로소죠. 서로소인 상황 속에서 그 개수를 세야 될 때는
그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경우를 더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겁니다. 내가 김밥집을 갔어요. 근데 김밥은 세 종류야. 라면은 두 종류야. 근데 현재 우리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무조건 메뉴를 하나만 먹어야 돼요. 동시에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메뉴는 몇 가지? 5가지. 요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종류를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의 포인트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인데, 자, 이 동시에라는 말이 사실 정말 이 동시에라는 말이 보세요. 내가 김밥을 먹으면서 라면을 동시에 먹는 게 아니잖아. 내가 생각하는 밥을 먹는다는 사건, 요 안에서 김밥과 라면을 먹는 이걸 동시에라고 이야기해. 동시에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야. 동시에는 한 사건 안에 있을 때야. 한 사건 안에 있는 걸 동시에라고 표현하는 건데 한 사건 안에 없는 경우는 경우를 더한다 라는 거죠.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법칙은 고배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은요. 그 두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 두 번째는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 사건 안에란 뜻이라고. 동시에 일어나는 이때는 두 경우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라면을 먹을 건데 그 김밥과 라면을 먹을 건데 김밥만 먹기엔 너무 목이 메어요. 난 라면도 먹을 거야. 그러면 김밥 하나, 라면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지. 3 곱하기 2잖아. 이거는 내가 이 사건 안에서 김밥도 하나 선택하고 라면도 하나 선택할 거니까 이때는 곱하기를 한다. 이걸 고배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배우는 법칙 중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여러분들 나중에 분류하기 헷갈리는 경우 있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한 사건 안에 있는 건지 한 사건 안에 없는 건지를 판단을 좀 잘 하라고요. 그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내가 광주에서 서울을 갈 거야. 광주에서 서울을 갈 건데 광주에서 서울을 가는 방법이 총 3가지. 이게 기차로 가는 노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비행기로 가는 노선이야. 그러면 내가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이거는 합의 법칙일까 고배 법칙일까? 내가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에서는 합의 법칙이야 고배 법칙이야? 왜?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왜? 아니 경우가 4가지잖아. 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는 뭐냐면 그렇지. 내가 가면서 기차 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땐 경우를 더하는 거라고. 개념 자체는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동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의 의미를 좀 알겠죠? 그러면 내가 갈 때는 기차, 올 때는 비행기를 탈 거야. 왕복이야. 그럼 그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갈 때는 기차, 올 때는 비행기. 기차는 3개, 비행기는 1개. 3가지지? 3 곱하기 1이잖아. 이런 거라고. 그거는 내가 기차를 타고 내 여정이 끝나지 않았어. 갔다 오는 그 사건 안에 얘네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할 거고 앞으로 나오는 거는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합인지 곱인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필수 예제 1번이에요. 자, 필수 1번은요. 1에서 100까지 카드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할 때 경우의 수 세는 거야. 첫 번째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 자, 얘네들은요. 집합의 관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게 서로소 사건이 아니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 내가 12의 배수와 13의 배수를 셀 거야. 그러면 12의 배수가 몇 개고 13의 배수가 몇 개인지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둘의 공배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것들은 배제시켜줘야 돼요. 단 현재 우리는 12 또는 13의 배수지. 얘네들의 공배수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있나요? 없죠. 그럼 얘네들은 서로 손에 없다로 풀면 되지. 자, 12의 배수는 몇 개? 100 이하의 10의 배수는 몇 개니? 100 나누기 12 하면 되잖아. 그치? 몫은 8이니까 8. 13의 배수는? 7개. 그래서 12 또는 13의 배수는 15개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 두 번째, 2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구하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서로소가 아니죠. 100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은 2의 배수의 개수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더하면 끝날까? 왜 안 되죠? 그렇죠. 10의 배수, 둘의 공배수를 난 2번 계산했지. 그러면 몇 번 빼줘야 될까? 한 번만 빼주면 돼. 자, 2의 배수 몇 개야? 5의 배수? 20개죠. 자, 둘의 공배수인 10의 배수는 10개만 빼주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요거 조금 어렵겠다. 100과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 100과 서로소 100과 서로소가 무슨 말이게? 그치? 내가 구하는 수가 요거야. 근데 얘네 둘을 나눗셈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안 나눠지는 거야. 1밖에 안 돼. 이게 서로소야. 근데 얘는 2 또는 5로 나눠지지. 그러면은 얘는 2 또는 5로 나눠지는 애랑 같이 붙어도 안 나눠진다는 건 얘는 2 또는 5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서로소라는 말은 2 또는 5의 배수 아니다 라는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2 또는 5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그 개수는 어떻게 될래? 그렇지. 위에 센 거에 그냥 정확히 반대겠지? 위에 내가 2 또는 5의 배수를 셌으니까. 요런 멘트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대충 흐름을 좀 알겠니? 여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냐에 따라 문제가 풀리냐 풀리지 않냐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1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 구하시기 문제야. 자,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 싹 다 노가다 일일이 구해야 돼. 그럼 노가다를 일일이 구할 때 포인트는 뭐냐? 작은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 큰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 말이 좀 이상했지? x, y, z 중에서 z에는 3이 곱해졌지? 그러면 x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 z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 개수를 셀 때는 셋 중에 큰 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x, y, z는 다 자연수여야 되니까 z는 0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첫 번째 z가 1일 때부터 하자. z가 1이라는 말은 x 더하기 2y가 얼마란 뜻이죠? 8이란 뜻이죠. 그럼 x 더하기 2y가 8인 걸 구하면 돼. 그럼 이때도 기준을 x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 y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 y 기준 잡는 게 좋아. 자, y도 어차피 자연수야. y가 1이면 x 얼마일까? 6이지. y가 2면 4. y가 3이면 그치. y가 4면 안 되지. 자연수 조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럼 어차피 내가 깔끔하게 x, y, z를 구하는 문제면 일일이 세면 되는데 아싸리 그렇지 않으면 y가 몇 개 가능한지만 보면 되겠지? 자, 이제 빨리빨리 계산할게요. 두 번째 z가 2야. 그럼 x 더하기 2y는 얼마 가능하지? 5가 가능하지. 그럼 x랑 y 중에 y를 기준으로 잡을게. y가 1인 거 가능하지? y가 2인 거 가능하지? 3인 거 가능하니?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자, 세 번째 z가 3이에요. z가 3이면 x 더하기 2y는 얼마죠? 2죠. 그걸 만족하는 수는? 없음. 생각보다 개수 세기 좋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z가 1이면서 z가 2면서 z가 3일 수 있니? 없지. 그럼 여기서 경우를 셀 때는 첫 번째 나온 경우와 두 번째 나온 경우와 세 번째 나온 경우를 더해야 되겠지. 그걸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경우는요. 그때는 경우의 수를 싹 다 더함. 경우를 나눠서 풀 때는 경우를 더함. 왜냐면 나중에 되면 학생들 진짜 꼭 물어봐. 선생님 이거 여기가 3가지고 여기가 2가지인데 그럼 3이 6인가요? 물어보는 친구들 꼭 한 명씩 있어. 바보죠. 멍청하죠.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곱해? 그건 더한다고. 생각을 깊게 하라니까.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해도 돼. 근데 거기에서 디테일까지 들어가려면 확실한 개념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전개야 전개. 다항식에서 얘를 전개에서 나오는 항의 개수를 구하래. 전개라는 거는요. 여기에서 3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아서 곱하는 개념이야. 그런데 여기는 서로 다른 종류지. 그럼 여기는 항이 3개야. 여기도 서로 다른 항이 3개야. 그러면 얘네들을 전개하면 나오는 항은 몇 개일까? 9개야. 당연한 얘기지.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하나 선택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하나 선택하는 개념이잖아. 근데 얘네가 같은 알파벳이 있을 땐 좀 주의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문제에서 미리 배제를 시켜줍니다. 왜?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약수의 개수 문제예요. 360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더라? 기억나니?
그치?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위에 거. 그치? 지수 더하기 1씩 했지. 자,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 뭐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야. 그럼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는 뭐야? 4 곱하기 그치? 약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지. 왜 1제곱일 때? 왜 이렇게 계산할까? 저 카드로 보면 회장 주장 한장에 그치, 그치. 내고 안 내고. 그렇지. 자,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2의 세제곱이라는 건 2를 0번 낼 수도 있고 2를 1번 낼 수도 있고 2를 2번 낼 수도 있고 2를 3번 낼 수도 있어. 아까 항을 구하는 그런 조합이랑 좀 비슷해요. 얘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야. 얘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2가지지. 얘는 5의 0제곱, 5의 1제곱 2가지야. 3가지고 2가지지. 그래서 지수 더하기 1을 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니?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치?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해서 약수 구하듯이 구하면 되지? 자,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구할 거니? 이 없는 건데. 그렇지. 자, 얘를 소인수 분해한 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 그랬지. 2의 배수라는 건 얘가 하나라도 곱해지면 2의 배수지. 이건 약간 집합의 연산이랑 똑같아. 항상 얘를 가지고 있는 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쓸 땐 그 개수를 뺐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야, 봐봐. 여기서 그냥 약수를 구하라니까? 그러면 이 개수가 2가 곱해진 개수랑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싸리 그냥 얘의 개수를 구해버려. 그럼 안 되나? 이렇게 개수를 구하면 틀릴 수 있겠구나. 자, 2의 배수의 개수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2의 배수의 개수는 다시 할게.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 잘못 설명했어. 2를 하나만 뺄게. 2를 3개 다 빼면 안 되고 2를 그냥 하나만 빼는 거야. 얘를 그냥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보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용해서 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 거기에 약수의 개수를 세고 이 친구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약수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그렇게 센 상황을 계산만 하면 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다 그냥 2를 다 곱해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짝수의 개수를 세고 싶으면 소인수인 상황에서 2를 하나만 빼세요. 어차피 난 이 중에 2를 모든 수에다 다 곱해줄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3의 배수를 물어보면 3을 하나만 빼라고요. 5의 배수를 물어보면 5를 그냥 하나만 빼면 돼. 그리고 개수를 세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둬요. 특히 아래쪽에 있는 그 홀수의 개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해를 좀 해두면 좋겠네요. 자, 필수 예제 5번은 우리에게 친숙한 문제입니다.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그치? 그렇지.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누라고. 첫 번째, A에서 C 걸쳐서 B로 가는 경우 존재하지. A에서 C로 가는 길은 몇 가지야? 3가지지. C에서 B로 가는 길은 2가지. 이거 6가지인 거야. 두 번째, A에서 D 거쳐서 B 가는 경우도 있죠. A에서 D 가는 경우는 2가지. D에서 B 가는 경우 3가지. 그럼 6가지지. 이거 이외에 또 경우가 있니? 없지. 사실 문제에서 한 번 지나간 도시를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으면 더 셀 수 있다. 문제에서는 걔네들을 조금 정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엔 이거야.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지점을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대. 이건 또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 근데 동건이가 C를 지나면 수진이는 C를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경우 나눠보자. 어떤 경우 있을까? 그치?
첫 번째, 동건이가 A, C, B로 가는 동안 수진이는 A, D, B로 가는 거야. 그리고 동건이가 A, D, B로 갈 때 수진이가 A, C,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동건이가 A, C,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아까 몇 가지 나왔지? 6가지지. 수진이가 A, D, B로 가는 건? 그치.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곱해서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냥 동건이도 가면서 동시에 수진이도 가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24가지. 아래는 몇 가지일 것 같아? 어차피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유형 2개 남았거든요. 첫 번째 유형이 굉장히 이 남은 두 유형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해를 좀 잘 해야 돼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깔로 색칠해도 돼요. 같은 색 써도 돼요. 하지만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해야 돼. 그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문제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난 색칠해. 그냥 색칠해서 그냥 고민하는 거야. 다만 내가 색칠하는 경우에서 색칠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색칠하다가 경우가 나뉘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는 접고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색칠해서 쭉 나가. 색칠해서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만나거든. 그 경우에서 다시 고민을 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무슨 뜻인지. 자, 색칠할 때는요. 인접하는 아이들이 많은 애부터 색칠합니다. 누구부터 색칠할까? A. 그렇지. A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야. 색깔이 5개니까. 얘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야. 얘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 3가지야. 얘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 2가지야. 얘랑 얘랑만 다른 색이면 되잖아. 아니야. 얘랑 얘랑만 다른 색이면 된다니까? 아니야. 3가지지. 그러니까 3가지 맞네. 3가지야. 그러면 얘는 몇 가지냐? 얘는 3가지지. 얘는 3가지. 끝.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니?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내가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걸 좀 보여줄게. 요건가? 요거 한번 해보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254번 같은 거거든. 한번 해볼게. 같은 패턴이야. 내 색깔 색칠할 거야? 누구부터 색칠할까? 그치. 근데 사실 아무 데나 해도 돼. 아, B가 제일 많이 만나구나. B부터 하자. B 색칠하는 경우의 수? 내 색깔이니까 4가지지. 그 다음에 아무 데나 해도 되지. A는 3가지. 얘는 2가지, 그치? 얘 몇 가지야? 얘 몇 가지냐? 얘 몇 가지야? 그냥 2가지 하면 되지. 아, 이것도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색칠하면 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 뒤쪽에 있나 보다. 178번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해 오세요. 자, 마지막 유형.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내가 지금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나는 돈을 지불할 거야. 돈 지불하는 경우의 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약수 구하는 거랑 약간 비슷해. 나는 1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 아니, 100원짜리 동전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100원짜리 동전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 하나. 2가지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응, 2가지야. 5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의 수. 3가지야.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1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의 수. 4가지야.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리다? 다 안 내면 안 돼요. 그치. 다 안 내는 경우가 있지. 하나 빼줘야 돼. 그래서 이게 23가지야.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면 돼. 단, 만들 수 있는 금액,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좀 달라요.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이거는 사실 예를 듣는 게 더 좋아서 예를 좀 들어볼게. 내가 (5,000원) 한 장과 (1,000원) 6장이 있어. 내가 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0원 제외하고 몇 가지일까? 5,000원 한 장과 1,000원짜리 6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 11가지야. 왜 11가지인지 아니? 1,000원 만들 수 있어?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되지?
6,000원 되지? 7,000원 되고 8,000원 되고 9,000원 되고 10,000원 되고 11,000원도 돼. 얘는 그냥 돼. 근데 봐. 내가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몇 가지일까? 세 가지. 내가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몇 가지일까? 6개? 왜 6개야? 뭐 만들 수 있냐? 1,000원 만들 수 있고 2,000원, 3,000원, 그 다음 3,000원 만들 수 있고 4,000원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지. 5,000원은 할 수 있어. 6,000원. 그치? 7,000원 되고 8,000원 되지. 8,000원까지 가능하지. 아까랑 이거의 다른 점이 뭐였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4,000원을 만들 수 있었어. 그리고 5,000원 있으니까 5,000원 만들 수 있지. 근데 지금 이건 다른 점이 뭐냐? 얘랑 얘는 4,000원을 못 만들어.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얘로 만들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야. 내가 1,000원짜리로 5,000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 있지. 그럴 때는 그냥 1,000원 단위는 싹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아싸리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이 공통점이 존재해. 그러니까 1,000원으로 5,000원을 설명할 수 있고 6장 바꾸게 1,000원으로 5,000원을 만들 수 있고 5,000원 1,000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있지. 그럴 때는 아싸리 그냥 작은 돈으로 환전하면 돼. 경우의 수를 셀 때. 무슨 말인지 좀 어렵니?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세듯이 세야 돼. 알겠니?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세야 돼. 근데 이 금액의 수에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1개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100원을 만드는 경우는 몇 개니? 2가지 존재하지. 내가 이거 하나 쓰거나 이거 2개 쓰거나 2가지 존재하지. 이렇게 중복 계산된다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달라. 그럼 이거 해결법은 뭐냐?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경우 있죠. 둘이 환전이 가능할 때는 작은 돈으로 환전시켜 버리면 돼. 즉 100원짜리 1개를 50원짜리로 환전시켜. 그럼 5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격이야? 4개 있는 격이지. 원래 2개 썼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경우의 수를 세버리면 된다고. 자, 5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5가지야. 1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럼 이거 좀 스물이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서 하나 빼줘야 된다고. 왜 하나 빼주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답은 19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돈을 환전해서 중복 계산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것만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돼. 돈 지불의 문제는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하고 다음 시간 오답 정리 해줄 테니까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에는 연습 문제 어려우니까 연습 문제까지 잘 풀어보세요.